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관련차입니다. 자, 오늘도 매매 복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날 보시면은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갭으로 크게 떨어져 가지고 미선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개파락한 것이 WTI 크루드 오일 선물이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 이제 출발하면서 시장 흐름을 계속 보니까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그 갭으로 출발한 거를 다 메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거기서 하방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하방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 거래할 때요. 이날 이제 정규장에서는 제가 계속 장을 지켜보긴 했는데, 뭐 따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장은 거의 그냥 관망하다가 끝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날은 따로 그렇게 매매는 별로 없었고요. 제가 한번 S&P 500 그 선물로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1일 매매 복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오전에 아시아 증시 거래할 때 중국의 제조 PM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5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죠. 갑자기 52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한 뭐 49나 뭐 47, 그 정도 50에서 조금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52라는 숫자가 나오다니 매우 놀랐습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미국 정규장 오전에 미 연준의 그 레포를 통한 중앙은행들에게 이제 미 달러를 공급하기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들, 외환보유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달러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되면은 이것이 도미노식으로 막 연쇄적으로 위기가 막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조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날은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미선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만회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라인에서 가격이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스닥 7,900대, 7,850대 여기가 지금 그 21선 자리 아주 가까운 자리거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이 자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뭔가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부정적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21선 근처에서 가격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래도 스캘핑을 이제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러셀 2000으로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러셀은 제가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러셀 2000으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래가. 그래서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러셀 2000을 이제 한번 제가 처음 해보니까 뭐 괜찮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지수로 구성한 상품이다 보니까 나스닥하고 또 S&P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상품으로도 제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러셀 2000으로다가 매매를 이제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이제 이익 실현을 했으나 한 번은 이제 그 매수로 들어갔다가 이제 보시면 미국장이 정강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스캘핑이 실패하고 그냥 바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으로 일단 마감은 되었습니다. (4월 1일) 매매 복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4월 초에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있게 된 내용들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단은 지금 이제 4월 초에 나오는 지표들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미국 정규장 거래가 있던 시간대입니다. 이게 미선이 계속 이렇게 아시아 증시 거래에서 흘러내려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전날 마감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반등 쪽으로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반등 쪽으로 스캐핑을 해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걸 추격해도 될까 관망을 그냥 계속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이 매수로 반등을 노린 스캐핑 매매만 해가지고 이날도 제가 한번 러셀 2000으로다 한번 거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2일 매매 복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은 오전장에 국제 유가가 큰 폭의 그런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화끈하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시장에 지금 이제 관심 사항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정규장 시작이 전에 한번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무려 660만 건이나 청구 건수가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지표,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악화될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적으로 추격을 한다면은 반드시 청산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계속 지고 있다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책 대응 발표들이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은 미 연준의 대형 은행들을 자본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강하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미 연준에서 또는 이제 미 행정부에서 그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막 발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다. 지금 시장이.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장중에 유가 감산 소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크루드 오일 선물이 22% 정도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산에 대한 그런 여러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그거에 그렇게 급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날은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쪽이 이제 강세적인 흐름을 보였고 물론 장중에 잠깐 이렇게 한번 흘러내리긴 했어요.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날도 제가 이제 그 러셀 2000 지수로 한번 또 매매를 해봤거든요. 그 초반에 이제 아래에서 시작했었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흐름 거기서 제가 이제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으로 너무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래 거기서 단기 하방으로 들어가서 스캐핑을 또 매도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매매 복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감산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이날은 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매우 안 좋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죠. 70만 명 정도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4.4%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팎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아요. 미 상원과 하원 행정부도 고위 관료들하고 또 스티브 머누신 재무부 장관하고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좀 더 오갈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본격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여 줬는데 이제 유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가야 될지 말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또 분위기가 급반전해 가지고 또 그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포지션 물려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추세 잘 따라가고 뭐 그런 위험도 감수하고 과감하게 베팅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냥 일단 지켜봤습니다. 어디까지 빠지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 하단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이제 점심시간 이후죠. 이제 이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슬슬 움직이려는 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장 오후장에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힘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윗방향으로 한번 스캐핑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주요 산유국들 그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는 이제 감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좀 소식이 나왔어요. 크루드 오일 선물이 13.7%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이 유가 가지고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또 오갈 것 같아요. 예. 화상으로 뭐 서로 또 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일단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죠. 유가가 계속 밀려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나 화학이나 또는 이제 원자재 관련 그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미국장은 뭐 유가는 많이 올랐지만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부 뭐 이렇게 뭐 화이자나 뭐 이런 올라가는 종목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거진 대체로 1% 이상은 다 빠져서 마감을 했다. 약세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러셀 2000으로 한번 매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다이나믹하긴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나스닥이나 S&P처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진 않거든요. 활발하진 않은데 진폭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는 그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또 많이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정리하면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 21선 위에서는 절대 추격하면 안 된다. 뭐 지수 ETF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 건지요. 그 다음에 유가 감산 논의는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또 마찰이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실물에 타격을 주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항상 확인하시면서 추후의 방향성을 잘 탐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장중에 이 정부 당국자나 고위 관료들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점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투자은행들에서 전망하기로는 2분기, 3분기 사이를 많이들 보고 있어요. 요즘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의 정점이 언제쯤일 것이냐. 그것도 지금 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수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장중에 계속해서 또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